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16, 17일 국내 경기와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B스타즈 대 신한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스타즈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두 하나은행을 추격하고 있다. 다만 KB스타즈의 강력한 전력을 생각했을 때 마냥 만족스러운 성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당초 KB스타즈는 강력한 우승후보 1순위로 꼽혔고 지금도 평가는 여전하다. 국대 여제 박지수의 복귀로 팀 전력이 급상승했고 리그 최고 슈터 강희슬, 리그 정상급 가드 허예은,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인 이채은, 슈퍼루키 송윤아 등 뎁스 퀄리티가 대단히 좋다. 브레이크 이후 7은 첫 경기서 대승을 거두며 후반기 기대감을 한껏 키웠고 분명 우상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어서 신한은행은 형편없는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윤하 신임 감독 체제 하에 올 시즌 재기를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번번이 놓치고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전반적으로 위닝 멘탈리티도 떨어져 있다. 신지현, 신이슬, 최희샘, 김진영 등 선수 몇몇 자체는 분명 나쁘지 않지만 좀처럼 시너지가 발휘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8연패로 팀 사기와 분위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 있어서 KB스타즈가 우세하다. 홈코트 이점을 갖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며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하고 나서는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현 시점에서 8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신한은행이 리그 정상급 전력의 KB스타즈와 대등하게 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KB스타즈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KB스타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KB손해보험 대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성적 자체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을지 언정 여전히 KB손해보험의 뎁스 퀄리티는 리그 정상급이며 화려한 선수 면면을 자랑한다. 주포 비에나의 활약은 두말할 거 없으며 아시아쿼터 야쿱, 토종 에이스 나경복의 활약도 비교적 꾸준하다. 국대 세터 황태기의 경기 조율 능력도 준수하다. 최근 2연승을 거두며 순위 싸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최근 4연패를 당하는 등 흐름과 분위기는 대단히 좋지 못하다. 주포 러셀이 홀로 분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다. 토종 에이스 정지석 그리고 대체자 임재영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력이 급감했고 국내 선수들이 이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연패 기간을 돌이켜보면 강팀 DNA도 사라졌고 위닝 멘탈리티와 에너지 레벨 모두 떨어진 모습이었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대권을 바라보는 팀들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올 시즌 성적과 퍼포먼스는 대한항공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폼은 그렇지 못하다. KB손해보험은 2연승을 거두며 상승 기류에 올라탐과 동시에 선두권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반면 대한항공은 4연패에 빠지며 압도적이었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홈코트 이점, 일정상의 유리함 모두 KB손해보험에 손을 들어준다. 대한항공이 분전하겠으나 끝내 승리는 KB손해보험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KB손해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현대건설 대 대전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두 도로공사를 추격하고 있다. 다만 최근 3연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고 분명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올 시즌 목표는 대권 탈환이다.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는 팀임에도 분명하다. 허나 주포카리가 부상을 안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리빙 레전드 양효진의 컨디션도 온전치 못하다. 연패 기간 국대 세터 김다인의 경기 운영 능력도 다소 아쉬웠다. 이어서 정관장은 좋지 못한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시즌 보여줬던 강렬했던 공격력이 사라졌고 부진과 부상이 맞물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용병 의존도가 큰 V리그에서 자네트의 활약도 다소 아쉽다. 아시아쿼터 인쿠시도 아직까지는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더 큰 상태다. 또한 국내 선수들의 기복도 뼈아프다. 두 팀 모두 최근 3연패를 당하며 팀 사기와 분위기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 있어서는 분명 현대건설이 우위에 있다. 전력뿐 아니라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까지도 현대건설이 뛰어나다. 홈코트 이점과 일정상의 유리함도 현대건설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대건설이 최하위 정관장을 제물 삼아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브레멘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브레멘은 호르스트 슈테펜 감독 체제에서 끈끈하지만 투박한 경기를 반복하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반기를 다소 아쉽게 마친 만큼 홈에서 열리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하여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한다. 브레멘의 키플레이어는 옌스 스타게다. 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격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로마노 슈미트의 창의성이 중원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브레멘은 베저 슈타디온 특유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직선적인 패스와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디노 토프멜러 감독의 지휘 아래 빠른 공수 전환과 역동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7위는 유럽 대항전 진출의 마지노선 부근이기에 후반기 첫 한 출을 잘 끼워 4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크푸르트의 키플레이어는 요나탄 버카르트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그는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혹여나 결장할 시 팀 공격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중원의 신성 후고 라르손 역시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할 것이며 속도를 활용해 브레멘의 3백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공격진의 파괴력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앞서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진은 브레멘의 느린 수비발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브레멘은 홈에서 끈질긴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는 도깨비팀 기질이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아주 단단한 편은 아니기에 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이 예상되며 끝내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피사칼초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피사는 알베르토 질라르디노 감독 체제에서 승격의 기쁨을 맛봤으나 세리에 A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신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끈질기게 버티는 능력은 있지만 경기를 끝낼 결정력이 부족해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1승에 그친 빈공을 해결하지 못하면 강등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피사의 희망은 에이스 마테오 트라몬이다. 그의 드리블과 전진성은 아탈란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낼 유일한 열쇠다. 피사는 침묵하고 있는 공격진의 부활이 절실하다. 피사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템백에 가까운 두터운 수비벽을 세운 뒤 트라모니를 활용한 역습 한 방으로 시즌 두 번째 승리라는 기적을 꿈꿀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아탈란타는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7무 5패로 이번 시즌은 다소 기복이 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하위 피사를 상대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아탈란타의 파괴자는 나이지리아 특급 아데몰라 루크만이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기량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만 그는 국대 차출로 인해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장신 스트라이커 잘루카 스카마카의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는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중원에서는 마르텐 드 룬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피사를 90분 내내 질식시킬 것이다. 아탈란타는 원정이지만 압도적인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피사를 가둬놓고 소나기 골을 퍼부어 이른 시간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 피사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아탈란타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아탈란타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무자비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피사가 홈이점을 살려 분전하겠으나 결국은 무너질 공산이 크다. 아탈란타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AS 모나코 대 FC 로리앙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AS 모나코는 세바스티앙 포코뇰리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지만 8패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수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뭐 아니면 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나코에게 무승부가 많은 로리앙은 오히려 까다로운 상대일 수 있다. 모나코의 키플레이어는 안수 파티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그는 근육 부상으로 인해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혹여나 결장한다면 이는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또한 최전방의 폴라린 발로건 역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결장하게 된다면 공격력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중원의 엔진 데니스 자카리아가 로리앙의 역습을 1차적으로 차단해 주어야 한다. 모나코는 홈이점을 살려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풀백들의 뒷공간 커버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FC 로리앙은 올리비에 팡탈로니 감독의 지휘 아래 쉽게 지지 않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는 그들의 끈질김을 증명하지만 확실한 승리를 챙기지 못해 순위가 정체되어 있다. 모나코 원정에서 승점 1점 이상을 따내는 것이 목표다. 로리앙의 희망은 폭발적인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밤바다. 그의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라인을 높게 올리는 모나코 수비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다. 캡틴 로랑 아베르겔의 중원 장악력과 투쟁심은 모나코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괴롭힐 것이며 수문장 이본 앙나모마의 선방 능력은 로리앙이 버티는 힘의 원천이다. 로리앙은 두터운 두 줄 수비를 세우고 롱볼 역습 한 방으로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 깊이에서 모나코고 로리앙을 압도한다. 전력뿐만 아니라 올 시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모두 모나코가 우세하다. 비록 올 시즌 모나코가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로리앙보다는 분명 낫다. 홈 경기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로리앙은 원정에서의 약세가 심각하다. 모나코의 대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언정 모나코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AS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에스파뇰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마놀로 곤살레스 감독 체제에서 끈끈한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으로 리그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홈에서 열리는 더비 매치인 만큼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승리하여 상위권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각오다. 에스파뇰의 심장은 캡틴 하비 푸아도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그의 활동량과 결정력은 팀 공격의 핵심이다. 다만 그는 부상으로 인해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페레밀라의 결정력에 기대를 건다. 또한 수문장 마르코 드미트로비치의 눈부신 선방 능력은 에스파뇰이 5위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에스파뇰은 무리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기보다 탄탄한 두 줄 수비 후 빠른 직선적인 공격으로 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지로나는 미첼 산체스 감독의 공격 축구 철학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은 수비 불안과 결정력 부족으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더비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로나의 키플레이어는 우크라이나 특급 빅토르 치간코프다. 우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패스와 왼발 슈팅은 에스파뇰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베테랑 크리스티안 스투아니가 조커로서 후반전에 한 방을 터뜨려줄 수 있다. 지로나는 원정이지만 특유의 패스 플레이로 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측면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와 컷백으로 에스파뇰의 밀집 수비를 파해하려 할 것이다. 현재의 폼과 기세에서 에스파뇰이 확실히 앞서 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지로나는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실점하는 경우가 잦다. 지로나가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에스파뇰의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에 뒷공간을 내주며 무너질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두 팀 모두 부상 이슈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상자 명단이 긴 쪽도 지로나다. 대단히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되지만 끝내 승리는 홈팀 에스파뇰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에스파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 대 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확고한 철학 아래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거듭났다. 선두 탈환을 위해서는 홈에서 열리는 상위권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PSG의 에이스는 폭발적인 윙어 브래들리 바르콜라다. 그의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향상된 득점력은 릴의 측면 수비를 파괴할 제1옵션이다. 우측의 우스만 덴벨레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중원의 핵심 주앙 네베스와 비티냐의 볼 배급과 경기 조율은 PSG가 경기를 지배하는 원동력이다. PSG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 릴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흔들고 다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릴 OSC는 브리노 제네시오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5패가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다면 3위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릴의 키플레이어는 하콘 아르드나르 하랄손이다. 그는 이 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격에도 적극 가담한다.
주포함자 이가마네가 국대 차출로 결장하는 만큼 그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다. 릴은 원정이지만 무조건 내려앉기보다는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싸워주며 빠른 역습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릴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은 분명하지만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의 PSG는 매우 강력하다. 특히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이끄는 PSG의 측면 공격은 릴의 수비진이 90분 내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릴이 6탄 방어로 버티겠지만 PSG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PSG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